소개 앞서서 제가 올해 6월달에 이제 MK DNC에 입사를 하고 최승혁 팀장님 팀의 배정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팀장님과 저의 인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하루는 제가 팀장님께 여쭤봤거든요. 팀장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쭤봤었어요. 팀장님께서 저는 23살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23살. 순간적으로 조금 당황을 했는데 좀 23살로 믿었어요. 믿을 수 있었던 약간 근거가 뭐냐면 일단 제가 백현우 과장님을 처음 봤을 때 이거 절대 그런 뭐 백현우 과장님이 노안이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게 백현우 과장님 맨 처음 봤을 때 뭐 노동규 과장님도 그렇고 저분들이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외모가 아니라 이런 아우라가 그때 당시 제 기준으로 봐서 저 형들처럼 열심히 형까지는 아니고 한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반 정도 됐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 나이를 듣고 25살이라고 얘기 듣고 굉장히 생각보다 다들 어리시다 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었어 가지고 이게 팀장님도 이렇게 23살이라고 하셨을 때 팀장님 23살에 팀장님 다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팀장님이 이제 분양업을 하시기 전에 과거에 하셨던 일을 또 하나하나 또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분은 23살에 저런 일까지 다 섭렵을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구나. 군대는 안 갔겠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군대를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1년 남짓한 기간에 그 모든 일을 다 하셔가지고 또 이런 분양 업무에 팀장님의 자리까지 올라오신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또 생활하면서 이제 팀장님의 실제 나이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 팀장님의 실제 나이를 듣고도 저희 팀장님이 대단하다라는 거 사실은 변함이 없었어요. 왜 대단한지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다 옆에서 봐오셨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 팀장님에 대한 일화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사랑해요 아니에요? 20살 나이는 상관없이 정말 이제 대단하고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은 정말 항상 저희 이 팀을 챙겨주시고 정말 배울 점 많고 정말 저에게는 정말 언어의 마술사인 저희 최승혁 팀장님의 특강을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이번 스피치가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분명하냐 다음 주 준비하지 마요. 네. 와 씨. 안녕하십니까 23살 최승혁 팀장. 야! 아까 뭐 김영 과장님이 뭐 이런 제가 뭐 어떤 일을 했었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원래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원래 예정했었던 이 추천 내용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것보다 제가 이제 분양을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왔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느껴왔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이번 주에는 그런 내용 위주로 특강을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분양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원래 본부장님이랑 분양을 같이 시작을 안 했었고 따로 아는 형님이랑 분양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소속돼 있었던 팀에 자칭 이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타이틀 팀장은 따로 있고 이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교육을 해줬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교육을 해줬었던 거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렇게 이제 처음 분양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4달 동안 제가 하나도 못 썼어요. 4달 동안. 그래서 그 4달 동안에는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4달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지금까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4달 동안 부동산 지식만 주구장창 교육을 받고 주구장창 공부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지식에 대한 거는 23살 나이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부동산 지식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느꼈었던 거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약간 내 인생 자체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이 부동산 지식을 갖다가 내가 도대체 뭘 할 수가 있나. 와, 그 부동산 지식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큰일 났을 건데 아마. 그 부동산 지식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던 찰나에 옆에 있었던 다른 여자 팀장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팀장님 만났던 게 호텔 분양 현장에서 만났었는데, 자칭 이제 상황의 신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진짜 거의 뭐 꽁트를 보는 것처럼, 한편의 드라마나 아니면 뭐 이런 개그 프로 같은 거를 보는 것처럼 연기를 막 엄청 화려하게 하시면서 상황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뭣도 몰랐던 23살의 저는 저게 바로 분양이구나, 와 저런 게 있었구나, 저렇게 상황을 치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바로 분양이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셨던 분이 좀 되게 속된 말로 이제 가치 같은 짓을 하셔가지고 같이 일을 안 하게 됐어요. 그 이사님이 아치 같은 짓을 하셔가지고 같이 일을 안 하게 되면서 옆에 있던 그 여자 팀장이 이제 일로 오라고, 내가 이제 앞으로 너를 케어를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쫓아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상황 치는 거를 옆에서 보고, 그리고 부동산 지식을 갖고 있고 상황 치는 것만 배우면 좀 뭔가 다 될 줄 아는 마음에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꽃이 피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팀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도 제가 계속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물론 계약을 많이 못 썼었어요. 계약을 많이 못 썼었는데 계속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본부장님의 글을 보고 제가 인천에 있는 현장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백 과장님이 계셨었고, 백 과장님 혼자 계셨습니다. 여긴 없습니다. 임 실장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백 과장님이 있었을 때 당시에 이제 본부장님하고 면접을 보게 됐었는데, 본부장님하고 이제 면접을 보면서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은 진짜 안 되겠다, 이런 분은 내가 또 어디서 만나게 될까, 이런 느낌을 되게 강력하게 받았어요.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 인천에 있는 현장에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저를 그렇게 온화한 미소로 반겨주셨던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을 제외하고. 김신영 뒤에서 같이 온화하게 웃고 계실 때, 그렇게 처음에 이제 제가 모델하우스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이렇게 저를 반겨주셨던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평택 현장에서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본부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본부장님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산으로 가지 않고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었어요. 와, 내가 진짜 이분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은 정말 꽃이 필 거야, 진짜 성공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되게 강력하게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평택 현장에서부터 본부장을 계속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사건의 발단이 이제 경산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경산 현장에서부터. 혹시 지금 이렇게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배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런 상담하는 것들을 갖다가 배워서 내가 앞으로 얼마를 벌게 될 거고 그렇게 벌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이런 것들을 다들 생각을 해보셨을지 안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게 됐던 시점이 경사년 정도부터였어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이제 되게 막연하게 아 나는 진짜 이분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이분이랑 같이 일을 하면은 내 인생에 꽃이 필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제가 경사 현장 전에서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한테 교육해 주시는 거라든지 이런 게 진짜로 실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른 채로 그냥 내가 아는 수준에서 그냥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분 쫓아가면 성공을 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산 현장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경산 현장 같은 경우에서 이제 상담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게 됐던 시간이 한 2달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2달 정도밖에. 근데 이제 그 전에 공부할 때 배워왔던 것들 때문에 그 2달 동안에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내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됐었던 거였고 실제로 얼만큼 소중한 거였는지를 갖다가 알게 됐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본부장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본부장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게 될까?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23살의 나이에 그 여자 팀장님하고 계속 같이 일을 했으면 아마 지금쯤 제 찾기는 그대로 엑센트였을 거고 벤츠 E클래스는 거의 뭐 아직까지도 드림카로 남아있었을 거고 사실 지금 제가 담당자를 하면은 다른 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연봉 1억이 되게 우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본부장한테 교육을 받고 본부장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토대로 내가 하게 되면 연봉 1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여자 팀장님하고 있었으면 연봉 1억은 거의 완전 제 성공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연봉 1억이 엄청 금액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어렸을 때부터 연봉 1억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도 연봉 1억 와 1억을 벌면 저 사람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을 거고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을 건데 지금은 제가 연봉 1억이라는 게 되게 우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자 팀장님을 그 본부장님을 만나지 않고 그 여자 팀장님하고만 계속 일을 했었으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연봉 1억은 거의 꿈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확신조차 안 되는 그런 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경산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제 인생을 그려봤더니 여기서 이런 실력만 가지고 그때 당시에 경산 현장에서 정도의 실력으로만 내가 계속 일을 하더라도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해지더라고요. 연봉 1억이 웃으면 10년이면 10억이고 그래도 20년이면 20억이고 실제로 말이 10억이고 20억이지 그거 벌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여기서 연봉 1억 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직. 근데 연봉 1억이 쉽지만은 않은데 그 연봉 1억까지 올라간 상태로 내가 10년, 20년을 살아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뭐 누가 보더라도 되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목표는 그게 아니지라도 그래도 연봉 1억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경산 현장에서 그걸 이루고 나서부터는 매사의 모든 순간이 되게 행복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교육해 주시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상담하는 것들을 갖다가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하고 그걸 제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실제로 제 걸로 만들면서 되게 앞으로의 날들이 연봉 1억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강하게 들고 점점 제가 벌 수 있는 돈이 많아질 거라는 확신도 들면서
매 순간순간이 되게 행복해지고 실제로 진짜로 이제 제 인생이 꽃이 필 수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야간교육에서 배우고 있는 상담 방법들, 그리고 뭐 손님한테 어떤 화법을 써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어떤 부동산 지식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물론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본부장을 만나기 전에 부동산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상황을 하는 걸 옆에 보면서 배워왔던 것처럼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스킬이고 높은 수준의 이제 차원의 얘기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실제로 이 상담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본부장님 항상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손님을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내가 인생이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 사람이 될지를 갖다가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박동진님이 이번에 BMW 320D 계약하고 장한 선생님도 C클래스를 E클래스인가요? C에서 E로 E클래스를 사게 되고 백과장님도 뭐 노과장님도 Z를 타게 되고 뭐 나머지 분들도 외차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내 실제로 내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상담 실력이 됐을 때 실제로 그걸 내가 얻게 됐을 때를 상상을 하면서 짧게만 보더라도 그게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상담 교육을 받고 그리고 뭐 공부자한테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는 결국 이제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내가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1년 뒤에 나의 모습에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바뀌고 내가 쓸 수 있는 수중의 금액이 달라지고 내가 신는 신발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시면 짧게라도 그것보다 물론 값어치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 커요. 근데 짧게나마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바로 위에 지금 팀장님들이 이렇게 타고 있는 차라든지 그리고 상담하는 거를 토대로 얼마를 이렇게 계약에 쓸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갖다가 조금씩 알게 되실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제가 배우고서 느끼고 있는 게 다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배우고 있는 거 그걸로 이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가 아니겠지만 내가 보이는 선 안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실제 가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의 가치라도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야간 교육을 들어서 이걸 내 걸로 만들어서 손님 한 명 한 명을 계약을 더 시키면은 한 달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되고 그거를 얼만큼 번 거를 내가 뭐 1년 동안 그렇게 똑같이 번다고 하면은 내 차는 어떻게 될 거고 또 내가 이민 옷은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한테 와닿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전체 다에 대한 가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부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서 조금씩 알아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 전에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거 소중함을 잃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이게 내가 실제로 나한테 어떤 거가 되고 나한테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실제로 알고 그거를 갖다가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이 나한테 소중해지고 실제로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면서부터 상담 실력이 금방 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야간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내가 롤플레이를 하기도 전에도 그렇고 팀장님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러 가기 전에도 그렇고 이걸 내가 받으러 가면은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 걸까라고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교육에 참석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시고 매사에 그렇게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좀 매사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옆에서 알려주는 모든 것들 생활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자님이 매일 아침 말씀해주는 것들을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